네, 이번 시간 또 계속해서요. 기타 코드들에 대한 거 어떤 게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외의 코드들에 대해서 구분을 할 때는 특징을 한꺼번에 묶어서 그 특징에 따른 코드들의 종류, 요거를 구분하는 거를 가장 우선으로 먼저 적용을 해 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각 코드들마다 약간씩의 어떤 표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필요한 요소들은 숫자를 가지고 직접 한번 적용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가중치 코드라고 해서 분류를 하고 있지요. 그러면 가중치가 있다는 얘기는 또 하나는 비가중치, 가중치가 없는 형태의 코드도 있다. 이렇게 이제 나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가중치라고 했을 때 이 가중치 코드 뭘 의미하느냐? 코드 값을 표현하고 있는 숫자. 그러니까 코드 값에 표현되어 있는 숫자 자체가 값 표현을 할 때 그대로 쓰여지는 코드 형태다. 그대로 사용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앞에서 우리가 이제 여러 번 반복해서 한번 확인해 보셨던 바로 8421이라는 가중치가 적용되는 거. 이 부분처럼요. 그래서 종류들에 대한 게 보시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여기까지 코드들의 종류가 나와 있죠. 이거는 일단은 구분을 좀 해주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이게 가중치 코드다. 그 다음에 또 반면에 이거는 비가중치 코드다. 또 이거는 뭐 어떤 특징을 가진 코드다 하고 이렇게 분류를 일단 좀 해드렸잖아요. 그 종류는 일단 구분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코드 자체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는 정도까지는 사실상 뭐 그렇게 굉장히 정밀한 것까지는 나오고 있지는 아직은 안 나왔어요. 뭐 향후에 물론 나올 수는 있지만 근데 일단 1차적으로는요. 이게 어떤 부류에 포함되어지는 코드다라는 것은 일단은 기억을 해 주시자라는 거죠. 그래서 종류가 조금 많습니다만 보시면 숫자들에 대한 게 기본적으로 좀 제공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그게 그대로 코드 표현에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841 코드, 241, 541 뭐 비슷비슷한 형태의 수치값들이 보이시죠?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값 표현에 직접 이 숫자 자체를 쓴다는 거죠. 그 다음에 741도 있고 그 다음에 84 자 여기에서 842하고요. 그 다음에 84 여기 표현으로 의하면은 다시 2, 다시 1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요 다시는 다시에 해당하는 걸로 가시지 마시고 요거는 숫자 값에 해당하는 거에서요. 우리 음수 표현에서 마이너스 2, 그러니까 빼기 마이너스 2 있죠. 그러니까 음수 표현에서의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얘도 마이너스 1 이렇게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적용되어지는 가중치 값 자체가요. 8과 4와 그리고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이 적용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냥 딱 보기에는 다시 우리가 보통 다시 표현 쓰는 그거 같이 보이시죠? 근데 이제 가중값 자체가 그렇게 부여되는 거예요. 그러면 7421에 해당하는 코드가 여기 있는 것처럼 이 7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것도 어때요? 마찬가지 얘기겠죠? 예, 음수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에 해당하는 부분 그것이 가중값 그대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5, 1111 코드 그 다음에 비큐너리 코드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비큐너리 코드의 가중값은 괄호 안에 제가 기록을 해드린 것처럼 5043210에 해당하는 형태로 이렇게 가중값이 차례대로 부여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링 카운트 코드라는 것은 보시다시피 9876543210 해서 여기까지 가중값이 차례대로 적용되어지는 코드의 형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들을 이제 한꺼번에 특징적으로 얘기를 하면 코드값 숫자 자체가 값 표현하는데 그대로 적용돼서 표현이 되어지더라. 라는 거 여러분이 841에서 적용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이제 구분을 해주시면 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코드들에 해당하는 것이 실질적인 코드 값이 어떻게 되는가가 조금 궁금하실 텐데요. 그거는 제가 조금 더 특징 구분하는 거 먼저 해드리고 뒷부분에서 또 한꺼번에 모아서 또 정리는 또 한번 해드릴게요. 일단은 가중치, 숫자 자체가 값 표현 그대로, 그 다음에 종류는 이런 게 있다. 이렇게 이제 구분을 좀 하시고
그렇다면 비가중치에 해당하는 코드 당연히 있잖아요. 그러면 반대인 거예요. 비가중치에 해당하는 거하고 반대적으로 얘는 뭐 적용되는 값 이런 게 없다. 그냥 이거는 코드 체계 그대로 표현되는 거지 그 숫자 값 자체가 어떤 값에 대한 것과 연결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시게 되면요. 그레이 코드, 그 다음에 3초각 코드, 3초각 코드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영문으로 표현을 해 드렸는데 액세스 3 코드 뭐 이런 표현을 그대로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쉬프트 카운트 코드 그 다음에 5중 2 코드. 자, 5중 2 코드에 해당하는 것도 영어 표현에 있어서 2 out of 5 코드 뭐 이런 표현에 해당하는 것도 흔히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5중 3 코드. 얘는 당연히 얘는 2 out이었던 것처럼 얘는 3 out of 5 코드라는 형태로 이제 표현이 되더라. 그래서 자, 앞에 나온 가중치 코드 종류를 구분하셨던 것처럼 그거 말고 반대로 가중치가 없는 비가중치 코드에 해당하는 것의 기본적인 종류 일단 요렇게는 기억을 해 주시고 가야 됩니다. 근데 지금 사실 여기에서 물론 얘네들도 코드 값이 1과 0에 해당하는 우리가 이제 눈으로 보기에는 이진수에 해당하는 걸로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거든요. 이거 당연히 이제 컴퓨터 내부에서 표현을 하는 거니까 0과 1의 조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자체가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값의 형태와 대응돼서 0과 1로 구성되는 게 아니라 이 코드의 체계 자체에서 적용을 했을 때 0과 1의 조합으로 구성되는 값들 이렇게 되는 거라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비가중치 코드에 이어서 그 다음으로 여러분이 이제 또 구분을 좀 여기에서 보셨을 때 좀 내용을 확인을 해 주셔야 될 게 뭐냐 하면 요 부분은 수치적인 계산을 좀 해야 된다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바로 처음에 비가중 코드에서 나온 그레이 코드 바로 이거예요. 그레이 코드. 자, 그래서 이거 한번 살펴볼게요. 비가중치 코드의 첫 번째로 등장했던 이 그레이 코드의 경우는 당연히 이진수의 표현, 그러니까 0과 1에 해당하는 조합으로 코드 체계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비가중이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뭐 그 자체만 가지고 값을 따지는 부분은 아니다라는 거. 자, 그러면서 0과 1로 구성된 건 맞죠? 그러면서 특징적으로 어떤 특징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자, 연속한 다음 수로의 크기가 변할 때, 그러니까 다음 값, 다음 값, 다음 값을 표현하는 이런 형태라고 했을 때 그때 한 개 비트만 자 연속되어진 다음 수로 크기가 변할 때 0과 1로 표현된 이진값, 자리값에서 한 개 비트만 변화를 시킨다. 한 개 비트 자리만 바뀐다는 거죠. 기존 거 그대로 있고 특정 부분 하나만 딱 바뀌어서 다음을 나타낸다. 이런 얘기예요. 예, 이런 규칙성을 가지고 이제 코드 체계를 형성을 해놓은 거죠. 자, 그래서 얘는 최소한의 비트만 있어도 최소한의 비트로 두 수를 쉽게 구분할 수 있다.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거죠. 당연히 이제 비가중 코드다, 가중치가 없는 코드다라고 앞에서 이제 이미 구분을 했고, 그래서 얘는 가중치가 없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 자체를 가지고 일반적으로 어떠한 더하기 빼기에 해당하는 이런 수치적인 연산을 수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부적합하다. 수의 연산에는 부적합하다. 그러면 얘는 어떤 용도로 쓰느냐? 얘는 요 부분이죠. 맨 마지막 부분에 연산하는 데는 적합하지 않다. 이거는 이제 이진수로 변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연산을 하려면. 그래서 얘는 용도 자체를 어떻게 쓰느냐? 바로 이거예요. 요거는 이제 좀 요 그레이 코드를 다루는 부분에서 등장을 좀 했죠. 입출력 장치 동작 제어 코드. 입출력 장치 동작을 제어하는 코드값. 그 다음에 데이터 자체를 그대로 그냥 전송하는 형태. 그리고 우리 아날로그와 디지털 신호의 상호 변환을 해주는 변환기. 아날로그 신호 상호 변환을 하기 위한 일종의 이제 변환기 상에서도 어떤 컨트롤에 해당하는 역할을 좀 하겠죠. 코드 체계를 가지고 그런 용도로 좀 쓰여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산 자체, 연산에는 부적합하다. 그러면 어떤 용도냐?
요 이제 바로 요거 입출력 동작 뭐 보면은 다 제어예요, 그죠? 아날로그 디지털 상호 변환기 이런 부분의 코드 체계로 그레이 코드라는 걸 사용을 하더라 이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여기서 만약에 이 자체 그레이 코드로 표현된 것 자체로는 연산을 못 하는데 만약에 연산을 수행한다면 하고 싶다면 어떤 과정이 연산을 하기 전에 어떤 과정이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 이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진수로 변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정상적인 이제 그레이 코드 체계 말고 이제 이진 숫자 체계, 이진 숫자 체계 이걸로 변환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변환하는 과정에서 어떤 연산을 적용하느냐? 바로 XOR 연산. 우리 앞에 논리 연산에서 exclusive OR 연산 있죠. 바로 그 연산 기법을 적용을 하면 상호 변환이 가능하다. 이진수와 그레이 코드 사이에 변환이 된다. 이제 이거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변환에 해당하는 과정, 지금 요 부분, 이 부분이잖아요. 그죠? 변환을 해주는 부분에 대한 거, 이게 이제 어떻게 될 거냐. 이거를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일종의 논리적인 연산해야 되니까 그걸 이제 여러분이 하실 수 있도록 연습을 좀 하시면 되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이진수로 표현되어 이게 상호 변환이 되거든요. 그 두 가지 변환을 이제 다 할 거예요. 이진수 이거를 먼저 하죠. 그레이 코드가 있는데 이거를 이진수 수치 체계에 해당하는 이진 숫자 체계 형태로 표현을 좀 해보고 싶다, 코드로.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근데 생긴 모양만 봤을 때는 어차피 그레이 코드도 이진값 체계잖아요. 0과 1로 구성이 됐으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봤을 때는 다 01, 01, 001 이렇게 돼 있지만 내부적으로 이제 인식하는 부분에서는 다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도 이제 그레이 코드가 이진값 형태로 되어 있어요. 자, 4개 비트에 대한 예를 들어 0, 1, 1, 0이라는 4개 비트에 자, 얘는 그레이 코드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레이 코드. 자, 그레이 코드인데 얘를 이진수 코드 체계로 바꿀 거예요. 이진수.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잘 보세요. 첫 번째 왼쪽에서부터 쭉 오른쪽으로 가면서 변환을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가장 왼쪽 첫 번째 비트 자리는 그대로 내려서 기록을 하세요. 그러니까 뭔가 바뀌는 게 없다는 거죠. 예. 첫 번째 비트 자리는 그대로 내려서 그냥 써주세요. 기록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 걸 잡으세요. 그 다음 거는 현재 결과로 내려온 비트값. 지금 같은 경우는 0이 결과로 내려왔잖아요. 그죠? 이 결과로 내려온 비트 값 이것과 좀 전에 원래 그레이 코드의 두 번째, 이번에 첫 번째니까 두 번째죠. 그 다음 거 계속 이어가면 두 번째 자리를 지금 값의 변환을 해야 되니까 변환을 해야 되는 두 번째 자리에 해당하는 것, 이 두 개 사이에 무슨 연산? 자, 아까 XOR 연산을 수행한다 그랬잖아요. 이 둘 사이에 exclusive OR 연산 수행된 결과를 밑에다 기록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 0과 1이죠. 그쵸? 그러니까 0과 1. 자, XOR 연산은 서로 베타적인 값에 대한 연산일 때는 1의 결과가 나오죠. 그 다음에 동일한 값에 대한 연산일 때는 0의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죠? 예, 그거 그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0, 1이니까 당연히 서로 다른 값, 베타적인 값의 연산이니까 결과는 1 하고 이제 내려오는 거죠. 이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세 번째 거는 어떻게 한다? 지금 금방 결과로 내려온 값 있죠? 1이 내려왔잖아요. 그죠? 바로 이것과 세 번째 비트 자리 연산해서 역시 XOR 연산해서 결과로 내려주시면 되는데 지금은 보니까 1과 1이에요. 그러면 1과 1 동일한 값이네요. 그죠? 동일한 값에 대한 XOR 연산은 0의 결과가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0. 그 다음에 또 결과값 내려온 0과 그 다음 비트 자리 XOR 연산해서 0, 0이죠. 그럼 내리면 0, 0 동일한 값에 대한 거니까 0의 결과가 내려오겠네요. 그렇죠? 이거예요. 그러면 요 값 0, 1, 0, 0이라고 표현되어진 이 값이 이진수 코드 체계에 해당하는 걸로 표현된 값이다.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요렇게.
그래서 이전에 결과값 내려온 것과 현재 비트 자리에 해당하는 값을 XOR 연산을 수행을 해서 결과를 그 아래쪽에 기록을 해주면 된다. 이거를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그레이 코드가 이진수로 변경되어지는 형태이라면 자, 어떻게 해도 되느냐? 이것도 되겠죠? 이것도 돼요. 예, 여기다 기록할게요. 이진수 거꾸로 이진수를 이번에는 그레이 코드에 해당하는 걸로 그러면 거꾸로도 변환이 되느냐? 되죠. 당연히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뭐 약간 검산을 해보는 개념으로도 가는 거고 그러면서 금방 여기서 우리가 계산했던 거 역으로 갔을 때 이 원래 값이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지금 그레이 코드로 0100 요거 그대로 이진수에 해당하는 걸로 0100 이거 이진수 그대로 쓸게요. 여기에서. 자, 그러면 지금 00이라는 게 지금 여기에서 이진수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이거를 그레이 코드로 변환을 할 거예요. 그레이 코드로 변환할 땐 어떻게 하느냐? 자, 얘도요. 왼쪽 제일 처음부터 시작을 하는데 첫 번째 비트 자리 그대로 똑같이 내려서 써라. 이건 똑같아요. 좀 전에 하신 거랑. 자, 그 다음부터는 XY 연산을 하는 건 똑같은데요. 그 대상이 어떻게 두 개 비트씩 연산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자, 이렇게 갑니다. 첫 번째 그대로 내리고 두 번째 비트 자리에 그레이 코드 구성을 할 때는 첫 번째 원래 이진수 값과 두 번째 비트 이렇게 두 개의 XY 연산을 해서 요렇게 두 개. 그러니까 0과 1이잖아요. 지금. 그죠? 이 두 개를 XY 연산해서 결과를 여기다가 써주시면 돼요. 그러면 0, 1에 대한 XY 연산. 서로 다른 값이니까 1의 결과 내려오겠네요. 그쵸? 그 다음은 두 번째 거와 세 번째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결과는 여기서 결과를 끌어다가 XY 연산했잖아요. 예, 그거랑 다르게 원래 이진수값 있던 거 옆에 있는 거끼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와 세 번째 1과 0이네요. 그죠? 1과 0에 대한 XY 연산 결과 내리면 1이죠. 그 다음 세 번째와 네 번째 0과 0이네요. 그죠? 그러면 똑같은 값이니까 0의 결과로 내려오겠네요. 이게 그레이 코드 형태로 변환을 했을 때의 코드 체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처음에 하셨던 거 그레이를 이진수로 바꾼 거 그 다음에 지금 그 이진수를 똑같이 또 반대로 그레이로 바꾼 거에서 서로 비교해 보세요. 아까 그레이 코드가 0110이었는데 이진수로 바꿨더니 0100이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도 자, 이건 거꾸로 이진수 0100 있는데 그레이로 바꾸니까 이거 똑같이 나오잖아요. 0110 똑같이 나오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상호 변환을 했을 때 이렇게 동일하게 나온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거예요. 요거 기억하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거를 이제 학습을 하시다가 나중에 시험장에 가서 XOR 연산까지는 정말 그거 잊어버리지는 않거든요. 예. 근데 XOR 연산도 알겠고 두 개를 연산하는 거 변환 알겠는데 만약에 내가 하다가 이거 이진수가 그레이인지 그레이가 이진수로 가는 건지가 순간 싹 헷갈려요. 그러면 이거 이렇게 기억하세요. 이건 뭐 그냥 기억법이죠. 기억법. 이렇게 그냥 팁으로 이제 보면 여기 보면 내가 이진수에서 그레이 코드로 가는 거잖아요. 이진수에서 그레이 코드. 그레이에서 보세요. 그레이에서 기억. 그레이 할 때 기억. 요거 기억하세요. 그럼 지금 왜? 요거 기억. 요렇게 그레이로 갈 때는 요렇게.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거 뒤에 있는 거 두 개씩 XY 연산한다. 그거예요. 그러면 이진수로 가는 거는 뭐 꼭 이렇게 밑에서부터 이진수로 가는 건 이렇게 가니까. 그렇죠? 하나만 그레이 딱 기억하면 그 다음엔 안 헷갈리시죠? 예, 그렇게. 그러면 뭐 굳이 이게 시간이 지나도 그레이 기억하세요. 요렇게 연산, XY 연산해서 결과 내린다라는 거. 그렇게 해서 상호 변환하는 거. 요거까지 그레이 코드에서는 가능하시면 되고요. 얘는 변환을 했을 때 상태에 대한 값도 서로 아셔야겠지만 어떤 것도 아까 제가 여기다가 특히 별표를 좀 해드렸죠. 수의 연산에는 부적합하다. 그리고 어떤 용도로 사용이 되는가라는 이런 부분들, 이런 특징에 해당하는 것도 같이 좀 기억하시고요. 당연히 이제 가중치가 없다라든지
그 다음에 이거 한 개 비트만 변화를 시킨다. 이제 한 개 비트만 변화를 한다라는 의미 자체가요. 요거에서 조금 부가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뭐 이런 얘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거죠. 비트 개수가 두 개가 있다. 그러면 제일 처음 값에 대해서 00이라고 표현을 했다. 그러면 두 번째 값을 표현할 때는 나는 이 중에 하나만 얘만 바꿀 거야. 얘는 그대로 둘래? 얘만 바꿔서 1이라고 표현할래? 뭐 이런 얘기예요. 이게 첫 번째 대상을 표현한 거라면 이게 두 번째 대상을 표현했다는 거죠. 그러면 세 번째 대상을 표현할 때는요.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세 번째 대상을 표현할 때 이렇게 하면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리죠. 왜냐하면 위배되죠. 왜냐하면 분명히 기존 거, 이전 거에서 다음 걸 표현할 때는 한 개 비트만 바뀌는 거다. 근데 이 만약에 0, 1이었는데 1, 0으로 가버리면 여기도 바뀌었지만 여기도 바뀐 거잖아요. 그죠? 두 개가 바뀐 거잖아요. 이거는 이 규칙 자체에 안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되는 게 아니고 한 개 비트 자리만 바꿀 거야. 이렇게 했다면 지금 첫 번째가 00이었고 두 번째 표현하는 게 하나만 바꿔서 0, 1로 했다면 그 다음에 적합하게 갈 수 있는 건 뭐가 맞아요? 그렇죠. 여기를 바꾸는 게 맞죠. 예, 적합하게 좀 갈 수 있는 게 그러면 얘는 그대로 가고 이 자리를 좀 바꾸자. 그러면 1, 1이 돼서 또 서로 구분되잖아요. 그 다음은 네 번째로 만약에 대상을 표현을 한다. 그러면 1, 1에서 하나만 바꿀 거예요. 근데 바꿨는데 위에 거랑 겹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대상 구분이 안 되죠. 그러면은 뭘 바꾸는 게 맞아요? 그쵸? 이제 이 뒤에를 바꿔서 이 자리를 바꿔서 얘는 그대로 두고 얘를 0으로 바꿔서 그러면 1, 0. 그러면 이제 서로 각각 구분을 되면서 처음에서 그 다음으로 또 그 다음으로 바뀌는 상황이 한 개 비트 자리만 변화를 시켜서 그 다음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걸 표현할 수 있게끔 그렇게 코드 체계를 구성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되셨죠? 예, 그래서 그런 특징에 해당하는 내용들까지 그레이 코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가중 코드에 대한 부분에서 또 나왔던 게 3초가 코드라고 해서 등장을 했잖아요. 그죠? 3초가 코드. 근데 3초가 코드에 해당하는 거는 뭐냐라고 했을 때 8421 코드 뭐 계속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계속 나오죠. 그렇죠? 예, 이 8421 코드에다가 3을 뭐 한 거다? 더해서 구성하는 코드 체계다. 8421이라는 코드 체계에 3을 더해서 그러면은 8421에서 이런 얘기예요. 뒤에 가서 코드 체계를 또 한번 보긴 할 텐데요. 8421에서 표현될 때 만약에 1에 대한 표현을 한다 그러면 8421에서는 0001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3초가 형태로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여기에 플러스 3, 10진수로 더하기 3이 된 거다. 그러니까 값으로 따지면 얘는 10진수에 대한 개념에서 1인데 얘 3초가의 입장에서 보면 이 1에다가 사실상 더하기 3을 한 거다. 그러면 만약에 그걸 값으로 따지면 10진수 값으로 따진다면 4에 해당하는 값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10진수 값의 입장에서만 오롯이. 그러면 이 표현이 841의 4의 표현에 해당하는 값의 형태가 되는 거다. 그 말인 거거든요. 그러면 841을 적용했을 때 4는 어떻게 표현돼요? 이건 1이고 4는 0, 1, 0, 0이 4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3초가에서는 그게 1에 대한 표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0, 1, 0, 0. 이게 10진수 1에 대한 표현이 841에서는 0001이지만 3초가에서는 값으로는 4에 대한 형태의 이진값이기 때문에 3초가에서는 0100에 해당하는 게 3초가 코드에서는 이 10진값 1에 대한 표현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게 이제 841 코드에 3을 더해서 구성하는 코드 체계라는 게 그 설명인 거예요. 그래서 코드 체계에 대한 거 좀 더 이제 더 아래쪽은 뒤에 가서 제가 한 번에 또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서 얘는 비가중 코드 맞죠? 비가중치에 해당하는 코드. 뭐 이 값 자체에 어떠한 값이 그대로 적용되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비가중치에 해당하는 코드 체계면서 자, 여기에 자보수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보수, 자기보수, 자보수 이거거든요. 말 자체가 굉장히 생소하실 수 있는데 요거는 자보수 코드에 해당하는 게 바로 뒤에 나오거든요. 자, 한번 봅시다. 그 뒤에 보시면
자보스 코드라는 형태로 구분을 또 코드 체계를 구분을 좀 해놨어요. 근데 여기 보면 이진수 자보스 코드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했어요? 이진수 1의 보수 표현이 이진수 1의 보수 표현 1의 보수라고 하면 반대값이잖아요. 1은 0이 되고 0은 1이 되고 그쵸? 기억나시죠? 예. 1은 0이 되고 0이 1이 되는 1의 보수 표현에 해당하는 부분이 자 10진수 9의 보수 표현과 동일하다. 말 자체도 아직은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코드를 보면 구분할 수 있어요. 일단은 정의 자체는 이진수 1의 보수 표현이 10진수로 따지면 9의 보수 표현하고 똑같은 거야. 그럴 때 자보수 특성이 있는 코드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일단 정의를 해요. 자, 이거는 코드를 봐야 더 정확하게 이해 갑니다. 일단은 그렇게 정의를 하면서 자보수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코드가 어떤 게 있느냐 했을 때 자, 241 코드 84-2-1, 5111 그리고 3초각 코드 이게 대표적이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앞에서 분류를 하는 기준에서 두 가지 형태를 기본적으로 하셨잖아요. 어떻게 구분했어요? 크게 나누어서 가중치 코드, 그 다음에 비가중치 코드 이렇게 나눴잖아요. 그 중에서 종류를 보니까 자 2421부터 5111 이 세 개는 가중치 코드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결국은 가중치 코드 특성과 더불어 자보수 코드 특성을 갖고 있는 코드 체계인 거죠. 그 다음에 3초각 코드에 해당하는 거는 비가중치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 역시 3초각 코드는 비가중치 코드 특성과 자보수 코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때요? 아시겠죠? 예, 요렇게 특성이 이제 뭐 이렇게 중복되는 특성을 갖고 있는 게 있으니까. 자, 일단은 이렇게 종류를 나눴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보셨을 때 뭔가 당연히 어디가 불편해요? 자보수 코드. 여기서부터 좀 이제 불편하죠? 자, 그러면서 우리 앞에서 2421, 841, 뭐 511 이런 게 다 가중치 코드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가중치가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전체적으로 코드 예시, 실질적인 코드가 표현을 보시면서 여러분이 확인을 하시면 이제 훨씬 더 이해가 빠르게 이제 잘 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뒤에 앞부분에 나와 있었던 부분을 이제 여기 그 코드들의 체계 형태를요, 여기서 한번 확인을 해 보실 건데, 요거는 여러분 교재상에 구성이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종류만 여러분이 이제 좀 확인을 하시면 되고, 뭐 이런 코드 체계를 일일이 지금까지 하나하나 물어보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뭐 추후 어떤 부분이 또 나올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참고적으로 조금 더 여러분이 이제 학습을 하시면 좋겠다. 참고사항으로. 그래서 요거는 제가 강의를 위해서 이제 추가를 한 내용이니까 여러분 교재상엔 없고 그냥 참고로 이 내용은 설명을 좀 들어보시고 이해를 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외우시는 내용 아닙니다. 어떤 규칙으로 적용이 됐는가 이렇게 이제 확인해 보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2421이니까요. 2421에서는 각각의 자리수의 가중값이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당연히 2, 4, 2, 1 이렇게 이제 매겨진다라는 거거든요. 부여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10진수 0에 대한 표현을 하는 데 있어서는 가중값 2, 4, 2, 1 중에 그 어떤 것도 더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두 다 0000. 그래서 0000의 형태로 표현이 된다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10진수 1에 대한 거는 1. 가중값 1만 있으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1이 있는 자리값 부분만 역시 1. 나머지는 죄다 0. 이렇게 표현된다는 거죠. 그러면 2에 대한 표현을 하는 부분에서도 자, 여기서부터 2. 이 부분 2. 그러면 2에 해당하는 자리만 있으면 되겠다. 그러면 이 부분만 1. 나머지는 이제 0이 된다. 3은 2 더하기 1이 돼야 되니까요. 그러면 2 자리 부분과 1 자리 부분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0011이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4에 대한 거는 4에 해당하는 가중값 이거 하나로 표현이 되죠. 그러면 0, 1, 그죠? 1, 0, 1, 0, 0 이렇게 구분을 한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241 같은 경우는요. 사실상 보시는 것처럼 2에 해당하는 게 맨 왼쪽 앞에도 존재하지만 그 뒤쪽에 2에 해당하는 값이 또 존재하죠.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의문을 가질 수 있느냐 하면
0과 1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2를 표현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저는 0010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의문을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도 2가 있잖아. 그러면 2를 표현할 때 이 가중자리 값을 살려서 표현을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그렇게 표현한다면 1, 0, 0, 0 이렇게 표현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여기가 이 부분에 해당하는 가중값을 이용한다면. 그런데 왜 0010이라고 했느냐? 자, 이거는 1000에 해당하는 것으로 구분해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표현되어지는 형태로 가겠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모든 가중값에 대한 적용 규칙 부분이 지금 제가 뒤에서부터 이렇게 0에서 4를 표현할 때 적용했던 거와 다르게 또 앞에서부터 적용하는 걸로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혼용하지는 않아요. 절대로. 저는 이제 지금 기본적으로 적용하는 요렇게 적용하는 방식 그대로 해서 지금 요렇게 2에 대한 표현이 이 가중값을 살린 거죠.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요렇게 표현이 됐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이 제가 이 나머지 그 뒤에도 십진수는 뭐 0에서 9까지 10개 숫자를 쓰는 거잖아요. 그죠? 기본적으로. 그 10개 숫자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표현하느냐라는 부분인 건데 나머지 부분을 5, 6, 7, 8, 9를 아래쪽에 쓰지 않고 제가 이 오른쪽에다가 기록을 좀 해드렸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무엇 때문에 그러냐? 거기다가 제가 어떻게 기록했느냐 하면 5, 6, 7, 8, 9로 쓴 게 아니라 9, 8, 7, 6, 5로 기록을 해드렸죠? 이게 이제 어떤 특성에 대한 거를 보여드리기 위한 거냐 하면 바로 가중값 2421이라는 것도 보여드리지만 2421 코드가 가중치 코드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좀 전에 앞에서 보셨던 어떤 코드? 그쵸. 자보수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코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바로 그걸 보여드리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자보수에 해당하는 거는 십진수로 따졌을 때 서로 어떤 특성을 갖고 있다 그랬어요? 십진수에서 그 자보수에 대한 그 정의 자체에서 십진수의 구의 보수의 표현하고 동일하다. 이진수에 해당하는 그 1의 보수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또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느냐? 바로 이겁니다. 자, 십진수에서 표현할 수 있는 수에 가장 작은 수가 0에서 그 다음에 가장 큰 수에 해당하는 부분이 9. 그러면 가장 큰 수가 9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9에 해당하는 건데 그 자보수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숫자들은 어떤 애들이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두 숫자를 더해서 9가 나오는 거는 서로 간의 자보수의 특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보세요. 0과는 9가 더해져야 9가 나오죠. 그러면 0과 9 사이는 서로 반대, 보수 특성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보수의 특성을 갖고 있는 숫자라고 생각하시라는 거죠. 예. 그러면 1하고는 8을 더해야 9가 되잖아요. 그러면 1과 8은 보수의 특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떤 말인지 이해 가셨나요, 이제? 그러면 2는 바로 7과 더해야, 그쵸, 9가 되죠? 그러니까 2와 7 사이가 보수의 특성. 그러면 3은 6과 더해야 9죠? 그 다음에 4는 5와 더해야 9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록을 해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그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이게 십진수에서의 그 특성 그대로가 이진수 표현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죠. 우리 자 1의 보수에 해당하는 게 완전히 숫자 자체를 반대로 뒤집는 거였잖아요. 그죠? 그러면 0000을 반대로 완전히 뒤집는다 그러면 당연히 1111. 근데 여기 보세요. 1111. 9에 해당하는 표현 1111. 그쵸? 자, 밑에도 볼게요. 1에 대한 게 0001이죠. 이걸 완전히 뒤집었어요. 그대로. 그러면 1110이 된다. 그 말이죠. 근데 8에 대한 표현에서 보세요. 1110. 오, 반대.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의 완전히 반대로 뒤집은 보수 체계, 1의 보수의 형태. 그게 그 옆에 부분이 계속 이렇게 대응돼요. 반대잖아요. 완전히. 0010의 반대 1101. 그쵸? 비트 자리 완전히 반대로 뒤집은 그대로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십진수에서의 그 보수 체계에 해당하는 것이 이진수 표현에 있어서도 그 보수 체계가 그대로 대응되어서 표현이 된다.
그래서 아까 이제 자보수에 대한 정의문에서는 이게 무슨 얘기야 하고 이제 생각을 하셨는데 그 문장이에요. 그 설명을 하고 있는 문장입니다. 아시겠죠? 이거예요. 이게 이제 자보수 특성이라고 하는 거고 2421에 해당하는 가중치 코드도 이런 자보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코드다라고 이제 설명을 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자, 얘처럼요. 이것처럼 이제 이거 이해 가셨으면 뒤에는 또 더 편하게 이해가 돼요. 자, 그다음에 그 뒷부분에 이제 나오는 내용에서도 84 아까 이제 독특했던 게 여러분 8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요 가중치에 해당하는 게 적용되는 게 좀 독특했잖아요. 그죠? 그 부분에서는 가중치가 어떻게 적용이 돼서 이게 0, 1, 2, 3, 4가 표현이 되는 걸까? 한번 적용해 볼게. 0은 어차피 다 없어야 되니까 무조건. 사실상 이런 부분에서 가중치에서는 기본적으로 0은 그냥 다 0, 0, 0, 0, 0 이렇게 이제 갑니다. 자, 1부터 굉장히 좀 독특하죠. 근데 이거를 숫자를 다 여러분 계산해 보시면 돼요. 1은 0, 1, 1, 1이죠. 그러면 이제 이게 가중값들을 다 계산을 해서 10진수 1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쵸? 근데 지금 가중값이 8, 그 다음에 4, 그리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여기는 0이고 8자리는 0이고 그러니까 8자리는 지금 뭐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표현되어지는 게 111. 111은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잖아요. 이걸 여러분이 계산해 보세요. 4 더하기 그러니까 마이너스 그대로 마이너스 2 더하기 마이너스 1 이걸 한다 계산해 보세요. 그러니까 더하기인데 뭐 빼기 그대로 가면 되죠. 4 빼기 2 빼기 1이다 이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4 빼기 2 하면 2, 2 빼기 1 하면 1이잖아요. 1. 그러니까 10진수 1 맞잖아요. 1. 그 얘기예요. 연결되시죠? 하나만 더 해볼까요? 하나만? 그러면 2에 대한 표현은 어떻게 돼요? 이게 역시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2가 남아야 돼요. 2. 그러면 지금 여기 4자리하고 마이너스 2자리가 가중값 표현할 거야 하고 살려놓은 자리죠. 그죠? 그러면 4 빼기 2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계산하면 2 나오잖아요. 2 나오잖아요. 요 얘기예요. 예. 그래서 74, 21도 있었고 7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도 있었죠. 그 다음에 84, 1도 있었고 지금 얘처럼 8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있잖아요. 그 마이너스가 들어가는 가중치 부분의 계산법이 이렇게 똑같아요. 어때요? 연결되시죠? 자, 그러면서 얘도 제가 0, 1, 2, 3, 4까지 기록해놨고 그 옆에 테이블 쪽에 거꾸로 98765 기록해드렸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딱 보실 수 있죠? 지금 이진수에 해당하는 값과 대응되는 또 이쪽의 이진수 값을 딱 보셨을 때 1의 보수 형태로 완전히 반대값 뒤집혀서 이렇게 이제 나타내는 게 그대로 또 똑같이 대응되죠? 그러니까 여기도 보니까 0, 1, 1, 1인데 8의 경우는 완전히 뒤집힌 1, 0, 0, 0이다.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얘도 그래서 자보수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가중치 코드다. 이렇게 역시 구분을 한다. 그런 얘기예요. 되셨죠? 그러니까 하나 이해가 되니까 그 다음에는 조금 더 이해하기가 수월하시죠? 자, 그 다음에 그 뒷부분에서 또 51111에 해당하는 것도 제가 기록해 놓은 형태가 0, 1, 2, 3, 4, 그 다음에 98765. 얘도 이제 자보수 특성이 있는 가중치 코드였잖아요. 얘도 5개 비트 자리지만 표현하는 거는 뭐 동일하게 가중값 적용하시면 돼요. 나 1 표현할 거야. 맨 끝에.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제 적용한 거예요. 그럼 맨 끝에 1. 얘도 1이 반복적으로 있지만 이렇게 적용을 한 거예요. 그럼 딱 얘 1. 그러면 1이 표현되죠? 그 다음에 여기 1 하나 더 있으면 1 더하기 1이니까 2 표현되죠? 1이 하나 더 있으면 3 되죠? 이거예요. 그 다음에 4 되죠? 그 다음에 이제 98765에 해당하는 거 구성을 하는 상황에선 연결을 해보시면 자 보세요. 4가 0, 1, 1, 1, 1에 해당하는 거였는데 5는 완전히 반대로 뒤집힌 1, 0, 0, 0, 0이잖아요. 그쵸? 완전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또 대응이 쭉 되죠. 자보수의 형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역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초각 코드에 해당하는 거 앞에서도 아주 잠깐 예시를 하나 드렸는데 얘는 8421 코드에다가 플러스 3을 한 값을 표현한 거다 이거였어요. 그래서 사실상 여기에서는 8421이 0이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에 사실 더하기 3이 된 값의 형태가 842를 적용한 상태로 사실
3초각 코드상의 표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8421에 해당하는 가중값의 형태가 적용이 되는 기본은 그러하지만 3초가 된 값의 형태 코드 체계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0이라는 게 0이 아니라 실제로는 3에 대한 표현이다 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8421이 적용이 된 상태에서 3이 되려면 지금 이제 이 2에 해당하는 부분과 1에 해당하는 부분이 살아 있어야 되니까 이제 1, 그죠? 두 군데가. 그래서 0011이라는 게 3초각 코드에서는 십진수 값으로는 3에 대한 표현이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3만큼 더 큰 값이 표현된다. 841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얘도. 자,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얘도 자보수의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서로 보시다시피 구가 되어지는 십진수 구가 되어지는 서로 보수의 특성을 가진 숫자끼리 이진수 표현에서도 서로 반대값. 그래서 4가 0, 1, 1, 1이다. 자, 5에 해당하는 게 1, 0, 0, 0이다. 또 이렇게 대응되게끔 표현이 쭉 된다라는 거죠. 자, 이게 3초각 코드. 그래서 3초각 코드는 자보수의 특성을 갖고는 있고 그러면서 얘는 가중치는 아니고요. 그죠? 이 코드 자체가 이 그대로 이 자체의 어떤 가중값이 적용된 게 아니잖아요. 그죠? 841이라는 가중값에 빌려서 얹혀서 플러스 3이 된 이런 체계로 표현을 하겠다라는 거니까 얘는 비가중치의 형태면서 자보수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코드 체계다라고 해서 구분을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이제 한꺼번에 그래 조금 기록을 다시 해드렸어요. 한꺼번에 가중치 코드긴 한데 좀 전까지 앞에까지 보신 거는 이제 자보수 특성을 갖고 있는 종류. 자보수 특성을 갖고 있는 게 지금 쭉 이제 여러분 암기하셨나요? 자보수 코드면서 가중치인 거, 자보수 코드면서 비가중치인 거 이렇게 이제 구분을 일단 하시고요. 그다음 가중치 코드지만 자보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코드 체계가 아니었던 거 이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걔네들에 대한 코드 표현에 대한 거는 그 값 자체가 십진 숫자 하나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그대로 다 한 자리 한 자리에 적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그러면 보세요. 541에서 만약에 3이다. 541, 3에 대한 거다. 그러면 2에 해당하는 자리와 1에 해당하는 가중값 두 개 있으면 2 더하기 1 해서 3이 되니 2에 해당하는 자리, 1에 해당하는 자리 부분이 있으면 된다. 그래서 있어야 되는 거는 1로 표현을 하잖아요. 없어야 되는 건 0으로 표현하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3이라는 십진 숫자에 대한 541 코드 체계 표현은 0011이라고 표현을 한다. 그 얘기예요. 나머지도 그런 식으로 똑같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죠? 똑같이. 그러면 또 예를 들어 7421 코드 체계에서 5를 표현을 한다. 한번 가볼까요? 741에서 5를 표현하겠다. 자, 뭐뭐가 있으면 돼요? 5가 되려면 4가 있으면 되고 1이 있으면 되겠네요. 4 더하기 1 하면 5니까. 그러면 4 있어야 되죠. 1 자리 있어야 되죠. 있어야 되는 자리 1로 표현했고 7과 2는 없어야 되니까 0으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십진수 5에 대한 7421 코드는 0101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어때요? 적용법이 똑같죠? 그러니까 가중값이 무엇이냐의 차이일 뿐이고요.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차이는 없습니다. 자, 여기도 7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아까 앞에서 8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요거 적용하는 것 똑같아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예를 들어 6에 해당하는 표현이다 라고 이제 한다면 7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로 6을 표현해보자. 그러면 어떻게 있으면 돼요? 7에 해당하는 게 있으면 되겠고요. 7에서 1을 빼면 6이 되겠네요. 그죠? 맞죠? 예, 그래서 7자리 부분이 있으면 되겠고 마이너스 1자리 부분이 있으면 되겠네요. 나머지 이제 필요 없는 건 0으로 표현하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1, 0, 0, 1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이 얘기인 거고요. 그쵸? 자, 841은 우리 뭐 무지하게 많이 봤죠? 예, 역시 마찬가지로 만약에 뭐 8에 대한 표현을 하겠다. 그러면 8만 있으면 돼요. 그죠? 그러면 8자리만 1이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모두 0으로 이런 식으로. 되셨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이러한 가중치를 적용하는 규칙 그대로 해서 이 십진 숫자가 표현될 수 있게끔 그렇게 0과 1의 형태로 그러면서 필요한 자리는 1로 표현하고
필요 없는 가중자리는 0으로 표현함으로써 십진값 얼마 어떤 숫자가 표현된다. 이렇게 이제 나타낼 수 있는 게 가중치 코드라는 거죠. 예, 그렇게 여러분 적용을 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외우는 거 아닌 거 아시죠? 그죠? 당연히 설명 들어보니까 외울 필요도 없겠고, 그죠? 예, 외우는 거 아니고 이렇게 이제 적용하는 방법을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예, 그래서 코드의 종류 분류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아까 그레이 코드에 해당하는 거 학습하셨잖아요. 예, 그거는 전체적으로 변환하는 것까지 좀 잘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자보수 코드에 해당하는 것까지 해서 기타 코드 체계에 해당하는 부분들 한 번의 예시를 통해서 이제 정리를 좀 해드렸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이어지는 내용이 오류를 검출하는 오류 검출 코드에 관련되는 게 이제 등장을 합니다. 뭐 이거는 사실 앞부분에서도 잠시 동안 이제 조금 어느 정도는 여러분이 학습을 하셨던 거라 완전히 생소하진 않지만 코드의 종류에 대한 거는 역시 이것도 이제 조금 외워주셔야 되는 거죠. 자, 오류 검출을 하기 위한 용도, 오류 검출이 가능한 코드 체계. 그러니까 단순히 뭐 어떠한 뭐 값에 대한 수치에 대한 표현이라든지 구분하기 위한 체계 이런 걸로 쓰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오류에 대한 것을 검출할 수 있는 용도로 쓰여질 수 있는 코드 체계다. 그런 얘기죠.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정말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도 익히 아시는 페리티 비트하고 해밍 코드에 해당하는 거. 그쵸? 이거는 이제 여러분 들어보셨던 거고 앞에서도 어느 정도 조금은 학습하셨죠. 자, 이게 가장 대표적인 형태였고요. 거기다가 조금 더 종류를 또 보태면 앞쪽에서 역시 비가중치 코드에 해당하는 것 중에 2 out of 5 코드라는 게 있었죠. 요거. 이 2 out of 5 코드 아까 또는 3 out of 5 코드라고 비가중 코드의 종류에 있었잖아요. 뭐 이게 세부적인 것까지 아직은 뭐 등장했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근데 이제 뭐 어쨌거나 코드에 대한 것들은 뭐 코드 체계 종류는 정말 많거든요. 근데 뭐 그걸 다 학습을 한다라는 건 이제 뭐 사실 너무 난해하지만 여러분 이제 여기에 종류 구분하는 정도에서는 이제 알아는 두자라는 정도예요, 사실. 뭐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다 파고 들어간다까지는 아니고요, 아직은. 자, 그런데 이제 2 out of 5 코드 같은 경우는 코드 체계 자체가 그거예요. 얘는 5개 그 이진 코드 비트 자리에 해당하는 거 5개, 요 5개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표현되어지는 전체가 5개에 해당하는 걸로 표현되어지는데 그 중에 2개 비트 자리에 해당하는 게 반드시 1이에요. 그 다음에 나머지 3개, 5개니까 나머지 3개는 0으로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 2개와 0, 3개를 위치적으로 조합을 해서 근데 얘도 이제 비가중이기 때문에 뭐 어떠한 가중치 값처럼 이렇게 값이 적용돼 이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코드 체계가 그렇게 이제 만들어져 놨어요. 규칙성을 가지고 뭐 만들어 놓긴 했지만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얘 같은 경우는 5개 비트 중에 1이 무조건 2개는 들어가요. 그러면 이렇게 앞쪽에 들어가고 0이 이렇게 나머지는 3개 이렇게 들어가든 뭐 아니면 뭐 이렇게 끝쪽에 이렇게 들어가든 뭐가 됐던 1이 2개가 들어가고 전체가 5개로 구성되는 그런 의미에서 2 out of 5 코드. 그러면 3 out of 5 코드 같은 경우는 느낌 오죠? 예, 맞아요. 5개 중에 1이 3개. 1이 3개, 그 다음에 0이 2개.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의 이제 위치를 맞춰서 구성을 함으로써 서로 다른 코드들로 이제 구성되어지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은 코드 체계다.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일정한 특징을 갖고 있는 뭐 이런 여러 가지 다 각각의 특징이 있지만 뭐 이런 특징을 활용을 해서 오류를 검출하는 부분에 또 활용되어질 수 있는 코드 체계로 쓰여지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서 또 역시 이것도 앞에서도 나왔죠. 비캐너리 코드, 그 다음에 링 카운트 코드 이런 것들도 오류를 검출하는 용도로 쓸 수 있는 코드 체계이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뭐 상세한 코드가 어떤 규칙을 가지고 뭐 이런 부분까지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종류에 대한 부분에서 이렇게는 충분히 나올 수 있죠. 다음 코드 중 오류 검출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코드는 뭐 이런 거.
그러면 사실 페리티나 해밍 뭐 이거는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잖아요. 오류 검출을 하기 위한. 그런데 그거 외에 이렇게 to, out of라든지 fictionary, ring count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해도 이것도 오류 검출하는 코드 형태로 쓰여질 수 있다라는 종류 구분은 해 두실 수 있으셔야죠. 예, 그래서 그렇게 좀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그렇게 종류 범위 안에서 여러분이 구분하신다라고 보시면 되고, 페리티에 해당하는 거하고 해밍에 해당하는 거는 단순 종류 구분으로는 안 되죠. 예, 앞에서도 이제 조금 학습은 하셨는데, 기본 이론에서도 학습은 하셨는데요. 여기에서 한 번 더 정확하게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페리티 비트에 해당하는 것부터 먼저 한번 봐보시면 특징적으로 페리티 비트. 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 중요하죠. 이런 내용 자체는. 그렇죠? 데이터 비트의 끝에 추가 구성해서 오류 검출, 당연히 오류 검출에 이제 사용하는 건데, 데이터 비트의 끝단에 뭐 오른쪽 맨 끝단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왼쪽 맨 끝단이 될 수 있고요. 보통 이제 기본 데이터가 구성이 되어 있는 것에서 끝단 쪽에 페리티 한 개 비트 추가, 보통은 그렇게 한다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오류 검출에 사용한다. 그래서 이때 보면 추가 구성을 한다라는 표현을 어떤 식의 표현을 하기도 하냐면 잉여 비트를 추가를 한다. 잉여 비트를 구성을 한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해요. 같은 의미에 의미상으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잉여 비트를 구성을 해놓고 그거를 페리티 비트로 쓸 거야. 이런 의미예요. 예, 그런 문장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서 1의 개수를 맞추는 거거든요. 그렇죠? 1의 개수가 홀수계로 맞추는 거는 홀수 페리티. 말 그대로 1의 개수가 홀수계가 되도록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홀수 페리티인데 1의 개수를 세어봤더니 홀수계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건 뭔가 오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개수를 보고 체크를 한다는 거죠. 자, 이때 보시면 홀수라는 것에 대해서 기수라는 표현도 쓰죠. 예, 그래서 기수 체크, 홀수 체크, 홀수 페리티, 예, 홀수 페리티, 기수 페리티 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1의 개수가 홀수계가 되도록 이제 맞추는. 그러면 당연히 짝수계가 되도록 하는 짝수 페리티겠죠, 이거는. 그러면 1의 개수가 당연히 짝수일 때는 우수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수 페리티. 예. 짝수계가 되도록 이제 구성을 하는 형태. 이렇게 해서 페리티는 두 가지 형태로 짝수, 홀수, 이렇게 홀수, 짝수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러면서 얘는 특징적인 게 하나의 비트만 추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1의 개수를 세워서 오류 있어 없어 뭐 이렇게 이제 검증을 하는 거니까 굉장히 간단하게 오류에 대한 검출을 할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나 교정에 대한 거는 할 수 없다. 교정된다, 안 된다? 교정 안 된다. 그러니까 수정 안 된다. 이거 여기 오류가 개수 안 맞아. 홀수 페리티인데 1의 개수가 짝수계네. 그러면 당연히 안 맞잖아요. 그럼 이거 오류 있어 라는 판단은 하지만 어디가 오류지? 이건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수정을 못 하는 거예요. 있는 건 아는데 교정은 안 된다. 그래서 교정은 할 수 없다. 거기다가 여러 비트에 대한 오류 검출은 안 된다. 여기 하나 홀수, 짝수 이거에 대한 구분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3개 비트, 여러 비트 자리가 만약에 오류가 났어요. 근데 홀수, 짝수, 개수에서는 문제가 없어요. 그럼 오류가 없다고 판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 비트가 오류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여러 비트의 오류는 검출이 안 된다라는 이런 특징들. 자, 이게 이제 페리티 비트에 대한 오류 검출용 비트에 대한 특징인 거고요. 이걸 구분하시면 되겠고, 주로 이제 이런 문장들이 많이 나왔죠. 마지막 문장, 마지막 문장에서 범위에서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물론 뭐 1의 개수, 홀수계, 짝수계 이런 거는 뭐 기본적으로 뭐 나오는 건데 크게 어렵진 않은데 특히 이제 이 부분에 좀 주목해서 좀 많이 등장을 하기도 했죠. 자, 그러면 또 계속 이어서 해밍 코드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해밍 코드에 해당하는 거 역시 당연히 뭐다? 중요하다. 해밍 코드 중요합니다. 얘도. 데이터 비트열에 여러 개의 페리티 비트를 추가하는 거예요. 여러 개의 페리티 비트를 추가해서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기본 페리티 비트라는 건 무조건 그냥 비트열에 한 개 잉여 비트를 추가를 해서 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였는데 얘는 아예
해밍 코드라는 체계를 만드는데 페리티 비트 한 개 아니고 데이터 비트가 몇 개 비트냐에 따라서 추가되는 페리티 개수를 여러 개를 구성할 거야. 이렇게 되는 거고요. 당연히 데이터 비트의 비트 개수가 많아지면 페리티 비트에 해당하는 것의 비트 개수도 많아집니다. 그렇죠? 일정 범위에서는 동일할 수 있지만 그 범위에서 또 넘어가면 또 더 늘어나고 이런 식으로 많아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얘는 오류에 대한 검출과 동시에 교정이 검출은 물론이지만 교정이라는 게 된다. 교정이 된다. 단순 페리티 비트하고는 다른 점이 이거죠.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자리가 오류다라는 거 아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어느 자리가 오류니? 이러하고 물어보는 문제들도 이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쳤을 때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문제가 이제 나왔던 거죠. 자, 그러면서 제가 금방 이런 말씀 드렸죠. 여러 개의 페리티 비트를 추가를 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여러 개라는 여러 개가 개수적으로 도대체 몇 개일까라는 부분. 이거는 구성되는 페리티 비트가 구성이 될 때 데이터 비트가 기존에 몇 개 있느냐 이거. 그래서 여기 보시면 페리티 비트 요거를 만족해야 돼요. 이에 페리티 비트 지수승입니다. 이렇게 계산한 것이요. 구성되는 데이터 비트의 개수 플러스 페리티 비트의 개수에다가 플러스 1. 요거 우리 초판 교재는 여러분 12페이지 요거 이제 안내해 드릴게요. 12페이지에 해밍 코드 세 번째 동그라미 문장이죠. 요 내용 있는 이 부분. 여기에서 초판 교재는 플러스 1 부분이 빠져 있을 거예요. 초판 교재의 경우만 빠져 있을 텐데 그거는 플러스 1 조금 넣어주세요. 그게 조금 누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비트 개수 플러스 페리티 비트 개수 더하기 1이라고 계산한 이 부분. 이것과 비교했을 때 이 값이 최소 크거나 같은 것까지. 이게 충족되어지는 페리티 비트의 개수를 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일까? 확인해 볼게요.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이 부분.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얘기예요. 자, 데이터 비트의 개수를 D라고 할게요. 자, 데이터 비트의 개수가 4개 있다. 4개 있다. 그러면 페리티 비트를 몇 개를 구성을 해서 해밍 코드 구성을 할까? 이건 거거든요. 그럼 페리티 비트 개수를 몇 개로 할까를 이제 여기서 이 식에 의해서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페리티 비트의 개수를 P라고 할게요. 그러면 지금 현재 주어져 있는 이 식을 다시 한번 써보시면 2의 P승, 2의 P승을 한 이 값이요. 크거나 같아야 돼요. 무엇보다? 데이터 비트의 개수 더하기 페리티 비트의 개수 더하기 1 한 것보다 크거나 같은 최소의 페리티 비트 개수를 구하는 거예요. 뭐 더더 많은 거는 있지만 최소로 충족하는. 그러면 4개에 해당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 데이터 비트에 해당하는 부분에 4가 들어간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페리티 비트를 이거는 이제 몇 번 해보면 바로 사실 구분은 좀 되는데 그대로 여기다 그냥 대입하는 형태로 검산을 해볼게요. 여기가 일단 4가 들어가니까 오른쪽 그러니까 왼쪽 항이죠. 2의 P승에 해당하는 부분. 여기가 최소한 여기는 4 더하기 1이니까 사실상 4 더하기 1만 해도 5 더하기 P에 해당하는 형태가 되는 건데 그게 비교했을 때 얘보다 사실 이 관계 연산자가 만족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보세요. 여기에 만약에 P가 1이라고 가정해 보세요. 그러면 2의 1승 2잖아요. 뭐 절대로 크거나 같을 수 없죠. 충족 안 하죠. 2라고 해보세요. 4죠. 4가 되는 상황이어도 여기서 벌써 4 더하기 1 뭐 여기가 4면 2까지 들어가니까 이게 더 크거나 같다? 안 되죠. 충족을 못 하죠. 그러면 3이다 해보세요. 그럼 2의 3승. 자, 2의 3승이면 8이에요. 2의 3승이면. 그죠? 그럼 여기다가 한번 넣어볼게요. 그러면 4에다가 페리티가 3. 그죠? 3승 3. 그 다음에 더하기 1. 이렇게 가요. 그러면 계산해보시면 4 더하기 3 더하기 1이니까 얼마예요? 8이네요. 그죠? 그러면 자, 이 좌측이 8. 2의 3승에서 8.
그 다음에 우측 계산했을 때 8이에요. 그러면 뭘 만족해요? 크거나 같다가 만족되네요. 결국은 이 같다가 만족되네요. 그죠? 이게 최소한으로 만족되어지는 P값 3이 되는 거네요. 그쵸?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데이터 비트 개수가 4개면 페리티 비트의 개수는 이 계산에 의해 이걸 충족하는 형태에서 페리티 비트 개수를 찾는 거니까 결국은 3개, 페리티는 3개이면 된다. 그 말인 거예요. 어때요? 이해되시나요? 예, 그 얘기입니다. 됐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충족되는 페리티 비트 개수 몇 개, 여러 개라는 했는데 그 여러 개 중에 여러 개가 몇 개의 여러 개냐를 찾아낼 수 있다라는 거, 그거 이제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2의 n승 위치에서부터 자, 페리티에 대한 체크를 시작을 할 때는 2의 n승 위치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2의 n승계만큼 건너뛰고 2의 n승계만큼씩 체크를 반복한다. 근데 사실 이 문장은 우리 기본이론 해밍코드 하는 부분에서도 사실 확인하셨던 내용이죠. 문제를 풀면서도. 예, 맞습니다. 이제 그거 그대로. 그러면은 지금 데이터가 4개 있고 페리티가 3개가 구성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총 7개잖아요. 합치면 비트 개수가.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 형태에서 지금 요 상황, 요거 지금 마지막 문장에 해당하는 이 부분에서 이제 구성을 한다고 치면 요 4개, 3개에 해당하는 형태에서 가면요.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자, 익히 이제 앞에서 보시면 한 번 더 정리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여섯, 7번째까지 7개 비트가 구성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자, 2의 n승 위치에서부터 페리티 체크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체크를 할 때. 그 다음에 위치 페리티 비트의 위치도 페리티에 해당하는 거에 위치도요. 2의 n승 자리가 페리티예요. 그러면 2의 n승이니까 여기서 n은 당연히 0, 1, 2, 3, 4 자연수 일반적인 자연수 0, 1, 2, 3, 4입니다. 그러면은 0일 때 2의 0승일 때 2의 1승, 2의 2승 이렇게 가니까 당연히 2의 0승부터 하면 1이잖아요. 그죠? 1부터 시작해서 1, 2, 4, 8, 16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비트가 많아져.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1, 2, 4, 뭐 8까지 갈 게 없죠. 지금 뭐 뒤에 더 없으니까. 그러면 이 자리가 뭔 자리예요? 페리티 이 3개에 해당하는 페리티 비트가 구성되는 비트 자리. 그러면 여기에 나머지 4개가 데이터 비트가 들어가는 자리. 이렇게 되는 이 나머지 4개 이거예요. 여기가 첫 번째 데이터, 여기가 두 번째 데이터, 세 번째, 네 번째 데이터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페리티 체크를 하는 부분에 대한 거는 우리 이제 기본 이론에서도 여러분이 해보셨지만 어떻게 간다는 거예요? 여기처럼 2의 n승계부터 시작하는데 2의 n승계 건너뛰면서 2의 n승계 체크를 반복한다 이거거든요. 그죠? 무슨 얘기야? 첫 번 페리티 비트 체크는 여기서부터 2의 0승 그러면 1번 그죠? 1번 위치 그죠? 첫 번째 그러면 1번 첫 번째 자리 그 다음에 첫 번째 하나 건너뛰고 그 다음 또 하나 건너뛰고 그 다음 또 하나 건너뛰고 그 다음 여기가 페리티 체크를 하는 자리다 그 말인 거고 두 번째 페리티가 들어가는 거는 두 번째부터 시작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2의 n승계 개수만큼씩 그만큼 또 건너뛰고니까 2의 1승만큼씩 그러면 2개인데 또 2개 건너뛰고 2개 그 말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다음이 여기에 네 번째 위치 지금 첫 번째 위치 두 번째 위치 페리티까지 한 거죠. 그러면 네 번째 위치 여기 페리티 자리에 있는 거 그러면 이 위치가 시작 위치예요. 그죠? 그러면서 몇 개? 4개죠. 2의 2승이니까. 그러면 하나, 둘, 셋, 4개. 뒤에 더 있으면 4개 건너뛰고 4개로 가는 건데 지금 여기선 끝났죠. 이거예요. 이 설명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페리티를 이렇게 중간중간 데이터 비트하고 같이 구성을 해서 해밍 코드라는 걸 만들어서 이렇게 구성해서 얘는 코드 체계 형태로 이렇게 이용을 하더라.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사실 요 부분에 해당하는 것만 조금 디테일한 부분이 이제 추가가 된 거고, 나머지는 우리 이제 기본 이론에서 조금 하셨던 내용들이니까 뭐 크게 어렵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근데 요 부분에 추가된 거에 대한 이해를 요렇게 좀 정확하게 해 주실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그 관련해서 또 뒤쪽에서도 보시게 되면요. 계속 이어서 보시면 그러면 오류를 검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얘는 교정하는 거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교정이 가능하려면 어느 자리가 오류지? 이걸 알아야 교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오류를 확인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교정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어느 자리가 오류지라는 걸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페리티 체크 위치 있죠? 좀 전에 아까 왜 페리티 체크 위치 뭐 첫 번째일 때 첫 번째, 그 다음에 건너뛰고 또 세 번째 건너뛰고 이렇게 했던 그런 페리티 체크 위치, 여기에서의 1의 개수에 해당하는 부분을 세요. 1의 개수는 이제 그 문제가 주어지면 짝수 페리티가 적용된 해밍 코드 이런 식으로 제시를 해줘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실 짝수 페리티가 일반적이에요. 근데 뭐 만약에 홀수 페리티가 적용된 해밍 코드 그러면 1의 개수가 홀수 개인지 아닌지를 보면 돼요. 개수를 세보시면 돼요. 네, 여기는 이제 짝수 페리티가 대부분 기본이거든요. 그러면 짝수 페리티가 적용된 해밍 코드라고 이제 주어지거든요. 그러면 그 페리티 체크 위치에 있는 1의 개수를 세워서 그 자리에 1의 개수가 짝수개가 맞다. 짝수 페리티에서 짝수개가 맞다 그러면 짝수개 맞으니까 0. 맞으니까 틀린 게 없잖아요. 그러면 0이라고 기록해요. 그 다음에 만약에 틀리면 1, 개수가 안 맞으니까. 그러면 1. 그런 다음에 쭉 페리티 체크 자리를 다 그런 식으로 기록하고, 그 다음에 기록되어지는 0 또는 1에 해당하는 이렇게 기록된 값을 역순으로, 밑에서부터 거꾸로 역순으로 읽어서 10진수로 변환하면 해당 위치가 오류가 있는 위치로 판단이 되는 거다 이거예요. 네, 이거는 사실 우리 통신파드 해밍 코드 기본 이론에서 관련되는 문제를 그쪽에서 좀 풀어보셨어요. 그죠? 똑같은 문제를 제가 사실은 챕터 중간 문제에 좀 더 실어놨어요.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원리에 해당하는 걸로 적용이 된다라는 것까지.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여러분이 확인하신 게요. 우리 이제 조금 길었죠, 사실. 코드 체계가 좀 많이 있습니다. 종류 구분하실 것도 많고. 그래서 우리 이제 기타 코드에 해당하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류 검출 코드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해서 전체적인 코드 표현과 관련되는 거는 모두 다 이제 확인을 해 보셨습니다. 요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챕터가 이제 좀 마무리되셨잖아요. 그 뒤에 우리 13페이지부터 이어지는 요 관련되는 문제들, 요거는 또 우리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